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인데요. 한 10년 전에 나왔지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또 다시 출판될 정도로 인기도 많고 좋은 책이라서 추천드리고요. 저도 지금도 10년 지났지만 이 책을 가지고 수시로 읽으면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거든요.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교수님이 썼고요.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위한 실천서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에 따라서 작심삼일조차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시작조차 못하거나 습관적인 무기력, 습관화된 게으름에 빠져서 아예 목표 수립도 못하고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 시작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실천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해라.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심을 해라. 그 다음에 결심했다고 해서 다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천은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실천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유지는 이렇게 해라. 이렇듯이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결심, 2장은 실천, 3장은 유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결심에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실천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다 좋지만 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몇 가지만 한 장 한 장 한 장씩 세 장에 걸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소장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자, 결심에서는 결심할 때 왜 결심이 잘 안 되냐? 목표를 명확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뭐 내일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기보다 역산 스케줄링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6시 30분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역산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지각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강의실에 9시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려면 교문에는 8시 40분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려면 8시에는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러려면 7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역산으로 목표를 세우다 보면 이게 아주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6시 반에 일어나야지 하면 좀 몸이 힘들면 10분만 더 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산을 해버리면 지금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왜? 이미 계산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단기적인 미시적인 목표라면 거시적인 목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대학교 총장이 꿈이야.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되지? 학장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학장 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되지? 교수가 돼야 되지. 교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되지? 박사가 돼야 되지. 박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되지? 대학원을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나는 대학원 가야지 이런 목표 세워놓으면 대학원 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태해지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역산으로 하다 보면 대학원을 안 가면, 그러니까 첫 단추를 안 꿰면 나의 최종 꿈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역산으로 스케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결심할 때는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해라. 근데 목표 명확하는 방법은 역산 스케줄링이 좋다. 이게 이제 이 책에 구체적인 다른 사례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명확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요.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목표 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목표를 세우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듯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플래너에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저거 다 하기 전에는 잠을 안 잘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니면 나 저거 다 못하면 내일 하루는 밥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세우면은 이제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목표를 다이어리에 쓰는 사람도 드물지만 쓴다 하더라도 그거 안 이뤄도 나한테 아무런, 그러니까 페널티라 그러죠. 아무런 이제 나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그러는데, 누가 나를, 그러니까 학생 때는 부모님이 나를 감시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스스로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일일부작 일일부식 하면은 목표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목표를 명확히 하려면 좀 절실해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수 B의 사례를 듭니다. 이제 가수 B 하면은 처음부터 춤 잘 추고 뭐 잘된 연예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B의 그런 과거를 찾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18번의 오디션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오디션은 이제 뭐 이분이 뭐 그 오디션 끝으로 나는 죽겠다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연예인이 되기 직전 오디션이겠죠. 마지막 합격하는 그 오디션에서 5시간 연속 춤을 추고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럼 사람이 그렇게 5시간 연속 자기 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얼마나 절실했냐면 이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밀렸는데 차비조차 없었고 돌봐주어야 할 여동생까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절실한 상황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명확화하고 또 절실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될까요? 다이어리에다가 뭔가를 써놨는데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되고 아침에는 일어나지지 않고 하루의 공부를 시작조차 안 되고 맨날 책상 정리만 하고 있을까요?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할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 이렇게 밥 먹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세수해야 되니까. 커피 한 잔 해야 되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아니면 언제? 실천하기 좋은 날은 따로 없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오늘부터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감 떠오르면 써야지 이게 아니라, 영감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영감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갈래를 뻗쳐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지, 생각나면 써야지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해라.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울리면 그냥 즉시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모멘텀 기법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동기부여, 그죠? 어떤 동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그 속담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을 물가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일단은 언젠가는 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이 안 말라도 물가에 있게 되면 물을 먹게 돼요. 그래서 놀더라도 도서관에서 놀아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서 자꾸 엄두가 안 나면은 어렵기 때문에 안 돼. 준비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300페이지짜리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첫 페이지의 자료조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기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가지를 뻗쳐서 일이 스스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라. 이거를 행동 모멘텀 기법이라는 얘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이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또는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보고서 쓰기 과제가 일주일 뒤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또는 회사에서 기획서 작성이 일주일 뒤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는 내 몸에는 그게 내장돼 있어요. 지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인제는 안 하면 큰일 난다 싶으면 한 이틀 전, 이때 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작 안 하는 이유는 그 보고서는 한 하루 전에만 시작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내장돼 있다. 만약에 그 보고서가 굉장히 어려운 보고서고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러면 내 몸이 시키지 않아도 오늘부터 그냥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생체 시계에 맞춰서 게으름을 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딩 데드라인 뿐만 아니라 스타팅 데드라인도 설정하라 라고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 무조건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아니면 오늘 밤 6시부터는 무조건 시작할 거야. 이렇게 스타팅 데드라인도 설정을 하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엔딩 데드라인만 있으면 게으름의 생체 시계가 알아서 미루고 미뤄서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지경에 가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일주일짜리 보고서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다. 근데 일요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요일쯤 되면 갑자기 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항상 후회하죠. 아, 이거 며칠 전에만 시작했어도 지금 새로 생긴 큰 일을 지금 처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워밍업 시간 줄이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공부한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책상 정리부터 하잖아요.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뭐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2시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공부부터 한다. 그렇죠? 그래서 워밍업 시간을 줄이자.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천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유지하냐 하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이제 패배 의식에 젖어서 나 원래 안 돼. 아유, 내가 무슨 이런 거야. 뭐 이런 후회 자꾸 하거든요. 후회하기도 하고 이제 자존감을 자꾸 스스로 낮추면서 그러니까 자기 규정을 내가 지금 실행한 이 계획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실천했을 때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걸 나로 규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무엇이 될 사람. 나 원래 이런 꿈을 실현할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회사 사장이 목표다 그러면 그냥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사장이야 이렇지만 평소에 나 원래 사장 될 사람이야 이래서 사장 마인드로 일하다 보면 실천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 규정을 목표를 달성한 모습으로 규정하라.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제 퇴로를 차단하라 이런 거예요. 배수진을 친다 이런 것도 있고 공부한다 그러면 핸드폰을 손이 안 닿는 멀리 놓는 거예요.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으면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퇴로를 자꾸 차단해라. 그래서 이제 레미 제라블 썼던 빅토르 위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장조차도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고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인한테 옷을 몽땅 벗어주면서 해가 진 다음에 이 옷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알몸이니까 이제 글을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는 옆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배수진, 퇴로 차단 이렇게 자꾸 장치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과 효과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효율은 얼마나 많이 투입했냐의 문제고, 효과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달성했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페이지 했냐, 그리고 그 몇 페이지를 했다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인 성과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라는 효율에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10시간을 공부했다면
정말 문제집 몇 페이지 풀었냐? 그 푸른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냐? 이거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 효율보다는 효과를 추구하라. 물론 좋은 효과가 나려면 효율성 있는 시간 관리, 자원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효율적이다고 해서 자꾸 자기 만족하는데 그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표 수립하고 실천하다 보면 가끔 나태해지는데 왜 이러냐? 목표에서 눈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잡생각이 난다면 목표에서 눈을 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지지지중지 행행행 중성, 이 뭐 이런 말이 뭐냐면 한자는 일부러 생략했는데요. 가고 또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고 또 행하면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한 번 해서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라. 이런 말이니까요.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어려우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우리 목표가 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의 끝을 생각하면 너무 거대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그냥 오늘 나의 꿈을 위해서 1%라도 나의 꿈과 관련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지 않기. 이건 뭐냐 하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스스로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러고 있나? 할 만큼 해봤나? 이런 거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포기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인간이란 실패란 없다.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 제가 벌써 10년 전에 된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은 표지도 바뀌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민규 교수님이 쓴 책 실행이 답이다 사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